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방인데 누군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성한 체험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뇌의 작용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과 뇌 반응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문일지도 모릅니다. 측두엽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종교적 경험이 나타나고 측두두정 접합부에 이상이 생기면 유체 이탈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뇌가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뇌는 단지 어떤 경험을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일까요? 오늘은 영적 체험과 뇌 반응의 차이,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체험은 외부의 초월적 존재와 접촉했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뇌 반응은 뇌 내부에서 생성된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 다른 해석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뇌 반응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뇌 반응은 모든 경험을 신경활동으로 설명하려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예측 처리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뇌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는 끊임없이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하고 그 예측과 실제 입력되는 정보 사이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뇌는 이미 그 복도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벽의 위치, 바닥의 느낌, 주변의 소리까지 모두 예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뇌는 예측 오류를 감지하고 급하게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 위험한 건 아닐까?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는 경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영역들이 이런 경험에 관여합니다. 측두엽은 종교적 감정과 목소리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측두엽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과거의 특정 경험이 되살아나거나 환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측두엽 뇌전증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발작 중에 종교적 언어와 상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때로는 강렬한 종교적 경험을 보고합니다. 한 환자는 발작 후 갑자기 종교적 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아내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종교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측두두정 접합부입니다. 이곳은 측두엽과 두정엽이 만나는 부위로 우리 뇌에서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시각 정보, 촉각 정보, 몸속 느낌 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체 이탈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뇌전증 환자들의 사례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됩니다. 측두두정 접합부의 발작이 일어났을 때 환자들은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와 내 몸에 대한 정보가 이 부위에서 결합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와 타인의 구분이 흐려지고 몸과 정신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뇌 반응 관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조건이 맞으면 재현할 수 있으며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경험은 진짜이지만 원인은 뇌라는 것입니다. 뇌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전기 신호가 전달되며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체험은 무엇일까요? 영적 체험은 경험의 의미와 해석에 초점을 둡니다. 같은 현상을 겪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다는 느낌, 신과 연결되었다는 확신, 강한 평온과 사랑의 감정,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체험입니다. 한 연구에서 종교적 신념이 깊은 사람들에게 경전을 읽게 하고 종교 지도자의 강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느끼는 순간 뇌를 촬영했더니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대부분이 전형적인 강렬한 예배 의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느낌, 신체적으로 따스함을 느꼈고 많은 참가자가 촬영이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영적 체험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은 어디서 왔는가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든 안 되었든 그 사람에게 그 경험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사 체험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엉망이었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맨 위에 있던 것이 맨 밑으로 갔고 인생을 하루하루 소중히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적 체험과 뇌 반응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뇌 반응은 어떻게를 설명하고 영적 체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룹니다. 뇌 반응은 메커니즘을 추적하고 영적 체험은 경험의 가치를 탐구합니다. 뇌 반응은 측정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영적 체험은 측정할 수 없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둘 다 같은 경험을 다루지만 바라보는 렌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 옆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혼자 있는데 누군가의 존재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이 똑같은 경험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뇌 반응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측두두정 접합부의 오류로 생성된 존재감입니다. 이 부위는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없는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뇌가 몸의 위치와 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 결과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전기 자극 실험에서 실제로 이런 현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접촉입니다. 수호천사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가족일 수도 있으며 신성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느냐입니다. 그 순간 느낀 평온함, 위로, 사랑의 감정은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험 자체는 동일합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해석만 다릅니다. 한 사람은 뇌의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초월적 접촉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뇌가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체험은 결국 뇌의 화학 반응과 전기 신호로 환원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측두엽의 활성화, 측두두정 접합부의 오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이라고 부르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뇌가 어떤 경험을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가 고장나면 소리가 왜곡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라디오는 단지 전파를 받아서 소리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뇌는 어떤 경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경험의 원인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측두엽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그 경험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그 경험을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할 때 전화기의 회로가 작동하는 것처럼 영적 경험을 할 때 뇌의 특정 회로가 작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의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그는 심장마비 환자 344명을 관찰했는데 그중 18%가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환자가 임사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같은 의학적 상황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은 임사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순히 뇌의 산소 결핍이 원인이라면 모든 환자가 비슷한 경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의식이 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뇌는 의식 활동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수신기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방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신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뇌도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뇌 반응과 영적 체험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뇌가 작동한다는 사실이 영적 의미를 제거하지 않으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뇌의 역할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둘은 같은 현상의 다른 층위입니다. 물리적 층위와 의미의 층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혼동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경우 모두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아니었다고, 상상이 아니었다고, 환각이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생생했고, 실제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또렷했으며 강한 감정이 동반되었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 사람은 잊었던 삶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고 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그 순간까지의 모든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고 각각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빛 속에서 어떤 존재를 만났는데 그 존재가 말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일상적인 지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생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죽기 직전 뇌에 산소가 줄어들면서 전기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분출됩니다. 한 연구에서 임종 직전 환자 11명의 뇌 활동을 측정했는데 죽기 전 30초에서 3분 사이에 이런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심지어 평평한 뇌파를 보이던 심정지, 환자의 뇌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최대 1시간 동안 뛰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뇌 활동이 생생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이 일반적인 환각이나 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꿈은 깨고 나면 흐릿해지지만 임사 체험은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합니다. 환각은 혼란스럽지만 영적 체험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합니다. 이것이 혼동을 일으키는 핵심 이유입니다. 경험의 질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생생해서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생생하다는 것이 진짜라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뇌가 매우 정교한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과학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경험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의미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었으며 어떤 전기 신호가 전달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 존재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뇌 영상 촬영 결과 측두엽과 내측 측두엽이 활성화되었고 보상 체계와 관련된 기저핵 영역도 반응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에서 이런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역들은 감정, 기억,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난 존재는 환각입니다. 또는 당신이 만난 존재는 진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은 관찰 가능한 것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활동은 관찰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의 원천이 뇌 내부인지 외부인지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전화 통화를 할 때 전화기의 회로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녹음된 음성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심정지 환자들의 뇌파를 모니터링한 연구에서 일부 생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명료한 임사 체험을 보고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의 뇌가 평평한 뇌파를 보이다가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뇌의 마지막 폭발적 활동으로 해석합니다. 죽음 직전 뇌가 엄청난 양의 전기 신호를 분출하면서 생생한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임사 체험이 정말로 뇌파가 평평한 동안에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의식을 잃는 순간이나 되찾는 순간의 기억을 무의식 중에 체험과 착각한 것일까요? 한 응급의학 전문가는 실제로 뇌파 검사 원본을 검토한 결과
뇌파 그래프가 완전히 일직선으로 뻗어버린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극소량의 혈류만 남아있어도 뇌파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은 실제로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상태였지만 뇌의 일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경험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 직전 뇌의 특수한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과학은 여기서 멈춥니다. 과학은 이것은 뇌의 작용일 뿐이므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경험의 메커니즘을 안다고 해서 그 경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랑이 덜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체험의 신경학적 기반을 안다고 해서 그 체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양학 전문의 제프리 롱은 1300건의 임사 체험 사례를 분석한 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같은 데이터를 보고 뇌의 작용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증거, 다른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최종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체험과 뇌 반응의 차이는 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입니다. 같은 경험을 두고 한쪽은 뇌의 작용이라고 보고 한쪽은 초월적 접촉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지만 왜와 무엇을 위해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는 당신의 뇌를 스캔해서 청각 피질이 활성화되었고 감정 중추가 반응했으며 도파민이 분비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이 당신에게 왜 아름다웠는지 어떤 의미였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뇌 반응과 영적 체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계속 관심을 가져온 주제들과 직접 연결됩니다. 임사 체험에서 느끼는 평온감, 죽음 직전 누군가 맞이하러 온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의미 있는 체험이라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이냐, 뇌 반응이냐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진실일 수 있습니다. 뇌는 경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경험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과학은 뇌라는 악기를 분석하지만 그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의 의미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 의미는 각자가 스스로 발견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